됐다라는 그냥 증거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 실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수지 와일저 비서실장 간의 한 라인이 구축된 것은 미국 외교사에서도 전례가 없다. 네. 일본도 하지 못했고 유럽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번에 그러게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미국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한 라인을 구축하냐. 무엇보다도 숙청 이야기 있었죠. 혁명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3시간 전에. 이때도 뭔가 오해가 있다라고 해서 그렇죠. 대한민국 비서실장이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을 바로 만나서 논의를 했다라는 네. 것도 매우 충격적이고 놀랍다라는 이제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특히 윤석열 정부 때의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국힘류의 의원들이 가서 뭐 한국 문제 때문에 뭐 누가 누구를 만나서 협의하고 왔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늘 하는 방식이 그 미국 대사관에서 늘 접촉하는 미국 국무부의 한국 담당자들이 한 서너 명 있는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돌려막기처럼 그냥 가서 사진 하나 찍고 오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대통령 트럼프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좀 사실관계에 다른 내용을 올리니까 그거를 비서실장 대 비서실장으로 설명하고 해결했다라고 하는 게 과거에 하여튼 전혀 보지 못한 모습이라서 그 배경이나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어떤 그 소통 체계를 만들고 또 미국이 원하는 바를 알아내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저쪽에 전달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여러 사람을 찾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이렇게까지 비서실장 간의 한 라인이 구축될 정도라고 하는 거는 하여튼 뭐 높이 평가해줘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좀 추적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하기 쉽게. 자, 누군가 라인을 만들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이제 일기 때입니다. 특별하게 양국 대통령이 굉장히 가까웠다.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주니어라고 그렇죠. 하는 이제 아들이고 예. 한국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예. 뭐 제가 듣기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외손자죠. 그 장상현 씨라고 들었었는데 네. 그분이 고등학교 동문이고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하고 그래가지고 네. 트럼프 주니어하고 되게 가까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좀 소통하는데 되게 편했고 트럼프 주니어가 또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랬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 외에도 그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수구 그 기독교 라인 그 뭐 김정한 목사나 순복음교회로 대표되는 그쪽에서 또 미국 공화당의 내부의 그 보수 기독교 세력과 연결된 라인이 또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좀 복합적으로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정부에서도 또 여러 가지 또 요청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라인들이 그냥 놀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자, 이름이 장상현 대표라고 이제 민주당 쪽하고는 좀 가까운 분이고 지금 아마 이제 약간 금융 관련된 쪽 글로벌 쪽의 컨설팅 회사 이런 쪽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맏아들이 김홍일 예. 이제 자꾸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딸이 이제 뭐 하여튼 큰 딸의 사위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으로 보면 손자 사위네요. 손자 사위가 그러니까. 되는 손자가 거죠. 아니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 간의 일기 때 연결이 됐던 거는 이제 이분의 역할이 확실히 컸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트럼프 주니어와 아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해서 만약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수지 와일저 트럼프 대통령 비서실장과 연결이 되었다면 혹시 이쪽과 가동된 거 아니냐. 근데 그 여부와 관계없이 더 놀라운 것은 비선 쪽이 아니고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아예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렇죠. 비서실장을 연결했다라고 하는 것이 획기적이다라고 그렇죠. 이제 평가할 수 있어서 외교 역량이 정말로 대단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긴장했다.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3시간 전에 이제 그 SNS를 통해서 숙청 또는 그 혁명이라는 이제 단어를 하고 한국에 투자할 수 없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급하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어제 밤 새벽 사이에 그게 트위터에 올라와가지고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도대체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올린 거냐, 협상 전략이냐, 실제 이렇게 알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 사이에 어떻든 트럼프를 설득해내고 또 트럼프가 좋아하는 어떤 모양새나 방식으로 트럼프한테 접근해서 많은 거를 좀 얻어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외교 라인이 한 라인으로 구축됐다. 조금 전에 이제 언론에서 속보로 계속 다루어 주고 있는 것이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의 역할이 남달랐다라는 이야기이고, 이제 이것 때문에 정말로 긴장 그리고 위기를 맞을 뻔했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이제 오해로서 해결이 잘 됐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함성덕 교수님 아시죠? 예. 지금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에 이제 원장으로 계신데 직접 통화해서 물어보니 대한민국에서 역대 대통령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성과를 구체적으로 비서실장 라인까지 한 라인 구축하면서 한 것은 이제 최초다라고 하면서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한때 그 윤석열하고 많이 상의를 해주셨던 분이 그렇게 평가할 정도면은 뭐 예. 대단한 성과인 거 맞나 보네요. 예. 근데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히겠구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겠는데. 예. 함성득 교수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 그렇게 이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니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진행되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미군기지 네, 부지의 소유권 네. 문제를 일단 저는 처음 들었는데 혹시 최 의원님께서도 과거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